오늘은 6070 세대 주택연금으로 기초생활비 확보 방안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부디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60세부터 최소생활비 260만원 주택연금을 받으며 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는 같은 금액을 이어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담보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남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되고 모자라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을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출 또는 보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래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입 조건은 주택소유권이 신청인 단독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해당 주택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의 경매나 압류, 교당권 등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 신청을 하고, 두 번째 공사에서 심사를 하고, 세 번째는 보증 약정 및 담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은행에다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은행은 그에 기초해서 연금 계약을 하고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준비 서류 8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의 상금의 종류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주택연금입니다. 55세 이상의 은퇴자가 자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수령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의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의 유형은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를 더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분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하는 주택연금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입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에 통장 개설을 신청을 하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개인 실명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 수령 계좌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주택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일반 주택연금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가로에는 주택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주택을 현재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에는 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55세에서부터 80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세와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65세 때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12억 소유자는
195만원, 그 다음에 9억인 경우는 22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일반 주택연금과 우대형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로에는 주택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말하면 1억 3천만원짜리,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짜리, 1억 7천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60세인 사람이 과연 일반 주택연금과 우대인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1억 7천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연금 수령자는 월 34만원을 수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39만원, 그러니까 일반보다는 우대형이 5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통신 방식입니다.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인데, 받는 연금 액수를 가지고 구분할 때 먼저 정액형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유형입니다.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 두 번째, 초기 정액형입니다. 가입 초기 일정한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하는 유형입니다.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 세 번째, 정기 증가형입니다.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 네 번째는 확정기간 혼합 방식입니다. 가입 연령에 따라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교주는 평생입니다. 대출한도 5%를 의무 설정, 인출 한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에서 종신 송혼합 방식과 확정 혼합 방식, 우대 혼합 방식은 의료비 등 필요시에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부대 비용입니다. 금융 비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로 가입 시에 직접 내지 않은 비용, 이용 금액에 합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입비, 초기 보증료입니다. 주택가격의 1.5%, 시가 12억 초과 시에 12억 원을 적용을 합니다. 부대 비용의 두 번째는 연보증료입니다. 연금대출 잔액의 연 0.75%를 연보증료로 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대 비용은 대출이자로서 2023년 9월 기준 4.51%입니다.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면 코픽스 금리 플러스 0.85%포인트 또는 3개월 CD 금리 플러스 1.1%포인트로 된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연금 가입 시에 집행되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다만 우대형 연금 가입자에게는 필요시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할까? 입니다. 표에는 70세인 사람이 5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저당권 방식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신탁 방식은 신탁 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 연금 승계는 어떻게 할 거냐.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신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됩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의 경우는 저당권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신탁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합용도 주택,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농업, 어업인의 주택, 담보주택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4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신탁 방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이것은 저당권 방식은 58만 2천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신탁 방식은 그것을 내지 않습니다. 먼저 저당권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저당권 방식의 장점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도 담보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방식의 단점은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연금 청산 후 자녀분을 상속하려면 상속인들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담보 제공 두 번째 방식 신탁 방식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유언 배경 신탁으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주택 소유자 생전에는 소유자 본인이, 소유자 사후에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수익자로서 주택에 거주할 권리 등 수익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소유자와 그 배우자 사후에는 공사가 주택을 처분하여 소유자가 생전에 지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자녀 재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지급 구조도입니다. 우선 가입자가 있겠죠. 가입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간에 부동산 신탁 설정 및 보증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에다가 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하고 가입자가 대출 약정 및 연금 지급을 약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이제 사망 시에는 누구하고 하느냐? 배우자하고 합니다. 그럼 배우자하고 은행하고 저는 채무 인수 및 연금 지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하고 가입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귀속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 귀속 권리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남은 신탁 재산을 귀속 권리자에게 교부하게 됨으로써 연금 관계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집을 팔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고 그 차액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즉시 연금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